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2021년이 됐고요. 1월 1일이고 다들 뭐 편안하게 가족과 혹은 뭐 지인들과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뭐 코로나로 인해서 뭐 밖에서 놀진 못하더라도 집에서 제아 종소리도 못 들은 것 같아요. 아무튼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요. 21년에는 다들 성공 투자하고 계좌가 항상 빨간불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21년 큰 상승을 안겨줄 수 있는 종목 1탄으로 코로나 치료제 그리고 수소차 섹터 게임주를 좀 볼 건데요. 모든 종목들을 다 확인해 볼 수는 없고 제가 또 그렇게까지 뭐 이 종목 간다고 이 종목 다 따라가고 저 종목 간다고 다 따라갈 필요 없잖아요. 그냥 내 선에서 내 욕심에 맞게끔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만 몇 개 선별을 했고요. 코로나 치료제 하면 뭐 작년 12월 30일이었나요? 그때도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죠. 뭐 녹십자부터 해서 대웅제약 그리고 종근당 뭐 그렇게 올려드렸는데 대웅 같은 경우는 좋은 뉴스가 주말 연휴 중에 나왔더라고요. 다음 주 또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런 코로나 치료제 하면 대웅제약, 종근당 그리고 뭐 현대바이오도 그런 쪽에 속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다 그렇게만 보시는데 사실 코로나 치료제도 휴머니젠 관련인 KPM테크, 한일진공, 텔콘, RF제약도 있다라는 거. 거기에 대한 준비를 했습니다. 수속차도 뭐 시간이 맞으면 뭐 대략적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 같다라는 흐름으로 좀 봐도 될 것 같고요. 2021년 어차피 문정부가 이제 마지막 해예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이 정책 싸움으로 내놨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올해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전기차도 뭐 꾸준하게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테슬라가 뭐 천슬라에서 만슬라 뭐 하여튼 슬라슬라 하고 계시는데 이 수소차도 실제적으로 테슬라 전기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술력이 딸려요. 중국이나 미국에 비해서. 하지만 수소차는 1, 2를 다투고 있는 만큼 또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부분 돈은 떨어지더라도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 한국이 제일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준비했고 또 게임주에서는 최근에 흐름이 좀 좋게 움직이는 부분 중에 하나인 넷게임주를 준비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영상 시작할게요. 자, KPM테크, 휴머니젠 관련, 뭐 예전부터 좀 말이 많았죠. 영상도 제가 많이 찍었고, 그런 영상을 찍으면서 고점도 제가 정확하게 잘 찍어 드렸었고, 그죠? 기존 영상 찾아보셔도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주가가 빠졌을 때, 현재는 이제 이슈가 어느 정도 끝나고, 사실 얘 같은 경우는 바닥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죠? 대부분 테마주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단기적으로 해먹는 테마주는 100에서 120% 정도 오르면 주가가 빠져요. 그리고 약간의 테마군을 형성해서 움직이는 이 테마군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테마군을 형성해서 움직이는 테마주는 말이 좀 이상하네요. 아무튼 이렇게 팀을 이뤄서 움직이는 부분에서 대장주는 대부분 300에서 350% 정도 오르고 나면 어느 정도 눌림 혹은 조정을 주거든요. 근데 그 이상 올라간 종목들은 이런 종목이죠. KPM테크도 한 700% 정도 올랐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한번 오르고 나면 이거에 대한 이 눌림과 조정 자체가 커요. 이게 달리던 말이 꾸준하게 힘이 빠져갖고 숨이 넘어가갖고 죽어버릴 때까지 계속 달리면서 가야지 어느 정도 숨이 찰 것 같아갖고 요만큼 와서 쉬어버리면 얘가 다시 달릴 때 이 정도의 힘을 못 낸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 너무 체력을 많이 소비했기 때문에. 그리고 300% 정도 오른 거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또 한 차례 올라가면서 뭐 1000% 뭐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테마를 형성을 하면서. 하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좀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쉬는 타이밍. 또 한 차례는 재료죠. 이슈가 말 그대로 이 KPM테크라는 이 종목군과 같이 연결되는 이 휴머니즘 관련이 사실상 상장 기대감? 상장이 되고 나면 상장을 했으니까 재료 소멸인 거고 이제는 기대감이라는 거죠. 뭐 휴머니젠이든 아니면 KPM테크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에 대한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과를. 이미 기대감은 반영이 됐다. 그 반영이 됐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성과 부분에 대해서 나타나지가 않으니까 거래를 줄이면서 사실 보면 거래가 강하게 터지고 나서 그 뒤로 2 이상의 거래량이 나온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2 이상의 거래량이 올라온 적이 없어요. 거래량이 계속 줄죠. 그러니까 당연히 2 이상을 못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쉽게 판단이 되시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2 이상을 못 올라온다라는 거고 그럼 현재 자리는 큰 자리에서 박스를 친 거고 거기에 중간값이 요 자리인 거고 그 중간에 이제 이 중간값을 다시 올라와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KPM테크는 거기 넘어가고 중간을 또 넘어가면 여기에 대한 4,700원에 대한 또 중간값을 또 형성을 해야 된다는 거. 크게 보면 여러분 큰 박스예요. 여기서 뭔가의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한다면 뭐한다? 주가는 주저앉는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왔던 자리 때까지. 2,000원 초반대까지도 내려앉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죠? 근데 그러기 전에 뭔가 모양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성과를 굳이 내가 재료를 찾아보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저는 차트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차트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뭐 재무 그런 것도 안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빅히트 영상 찍었을 때 딱딱딱 차트는 맞는데 뭐 시총을 잘못 얘기했다고 난리였죠. 아무튼 제가 뭐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굳이 그 쓸데없는 거 가지고는 시비 걸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 차트쟁이니까. 자, 어찌됐든 그러면 이 종목이 어느 정도 재료를 앞으로 기대감과 재료를 올려다 놓을 수 있는 자리를 또 어떻게 볼 거냐라는 기준으로 본다면 현재 차트의 기준으로 보면요. 밑에 있는 장기 이평선은 갈 길 가요. 올라오던 각도가 꺾인 거 말고는 지금 이 장기 이평선들이 올라가면서 흐름을 꺾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얘네들은 원래 갈 길 간다라는 거예요. 밑에서 갈 길 가고 위에 있는 애들만 만나로 내려온다라는 거죠. 그 만나로 내려오면서 캔들이 먼저 밑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나서 캔들을 다시 위로 올리면 단기적인 이평선들은 뭐라 그래요? 떨어지는 각도가 잡아챈다 그러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는 뭐예요? 기술적이든 추세적이든 반등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온 거예요. 왜? 5일선이 장기평선 위에서 잡아 돌리잖아요. 밑으로 하향하지 않고. 그죠? 그럼 여기서 차트를 잡아 돌리겠다는 내용이에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인 건데, 현재는 오랜 시간 횡보한 자리가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이 자리에 대한 매물대가 형성이 된 거예요. 이 자리에 대한 매물대. 이 자리에 대한 매물대 형성이 되면서 요 자리에서 뭔가 이슈가 강하게 나오고 거래량이 들어온다면 치고 올리는 그림이 혹은 이 안에 버티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한 단계 레벨 다운 시켜가지고 이 구름대 밑으로 지금 하향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기존 영상 찍을 때도 옆으로 횡보할 거지만 여기서 시간을 오래 끌면 한 차례 누를 거다. 그게 2,500원, 2,600원대거든요. 그럼 일단 바닥은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형성을 한 종목이에요. 이 종목 자체가. 뭐 저 해외 선물로 보면 짝짝이라고 하죠.
짝짝이 패턴이 나왔어요. 짝짝이 패턴이 나왔으면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인데, 뭐 우스갯소리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자 그러면 일단 저점은 한번 이탈을 했고, 그 저점을 깨고 다시 저점 위로 올라왔죠. 그럼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박스권 안에서도 또 한 차례 옆으로 횡보했던 자리가 나오는 게 3250원 부근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3250원 위로만 올라와 주면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오면 뭐한다? 어찌됐든 이 구름대는 한번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표는 구름대 상단 부근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뭔가 이슈를 강하게 터트리면서 거래를 올리면서 이 구름대, 말 그대로 매물대가 많은, 돈을 좀 더 쓰면서 여기를 뚫고 갈 거냐, 그게 아니라면 이 안에서 조금 더 행보하다가 짧은 구간에서 돌파를 해줄 거냐, 굳이 이 자리를 이렇게 넘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주저앉아야 돼요. 왜? 저가 매수세가 안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럼 들고 있는 사람도 지쳐서 결국은 던진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 살짝만 흔들어 놓으면 우르르르르르르. 이해되시죠? 방송에서 뭐 예를 들어 뭐 난리가 났다, 밖에 나가시면 큰일 납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 마트 동인하는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작하고 나서 마트가 처음엔 동인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르르르르 하고 같이 내려와요. 이제 지쳤으니까 다들.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이제 뭔가 모션을 한번 취해줄 필요는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종목으로, 말 그대로 이 주식으로 뭔가를 해먹을 거고, 실제적으로 이때 어느 정도 해먹었지만 물량을 다 빼고 나가진 못했다. 그러면 이 시간을 계속 끌면 끌수록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게 주식의 섭리예요. 왜? 들고 있는 사람은 언젠간 털어야 되니까. 대신 매수할 사람은 안 사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들고 있는 사람이 들고 있다가 다른 종목 막 날라가. 막 대웅 날라가. 현대바이오 날라가. 아이씨, 이거 손절해. 여기 불나방처럼 갈아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금슬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악재 조금이라도 떠지면 무조건 개파락으로 밀려버리는 거고. 그런 섭리거든요.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는 한 번은 추라이 할 수 있는 모양새가 나타날 수 있는 자리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대신 그 자리가 이 종목이 한번 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는 3250원, 아까 말씀드렸죠. 3250원 위로 올라타는 그림이 나타나야 된다. 올라타는 그림이 나타나면 다시 안정을 찾아간다라는 거. 그러면 굳이 이 종목이 악재가 터질만한 건 현재 없구나라고 볼 수 있는 자리인 거고, 그런 자리에서 한바탕 더 올라와서 $3,500원 위로 안착하는 그림이 나오면 뭐한다? 수급이 강하게 한번 몰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 위로 올라와서 구름대 안으로 기어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면 수급이 한번 몰릴 수 있겠구나, 꾸준함을 한번 만들어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슈팅도 강하게 한번 쏟아낼 수 있겠구나라는 관점으로 이 종목 지켜보실 필요 있고요. 어차피 같이 가는 종목은 이제 한일진공도 모양이 비슷해요. 똑같은 흐름이죠. 얘도 짝짝이 나오고 짝짝이 나오고 캔들이 먼저 마중 나갔다가 올라오면서 위에 있는 이평을 밑으로 잡아 돌리죠. 그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KPM테크에 비해서 상승이 그렇게 강하진 않았고요. 그리고 한번 눌렀다가 다시 한 차례, 얘는 개별적인 이슈로 한바탕 올려다 놓고 여기서 어느 정도 매물을 테스트 해주고 다시 한번 누르는 자리이기 때문에 구름대가 아직은 강하지 않아요. 그러면 요런 자리까지 기다렸다가 뚫고 가는 것보다 요 자리가 편하다라는 거죠. 그럼 요런 자리까지 크게 한 차례 자리 잡아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뭐 주봉도 얘는 강한 흐름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거예요. 단기적인 상승은 기대해 볼 수 있지만 강한 흐름을 기대해 보긴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직은 뭐 월봉이나 주봉이 자리 잡으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터졌던 거래량만큼 또 다시 한번 터질 만한 뭔가의 이슈가 있어야 돼요. 이슈가. 그렇지 못한다면 그냥 많이 가면 전고점 부근에서 다시 한 차례 밀릴 수 있겠구나. 어느 정도 그 자리에서는 물량을 털고 나갈 확률이 분명히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죠? 많이 가야 이런 자리인 거고, 거래가 수급이 강하게 안 들어오면 1800원대나 그런 자리에서는 다시 한 차례 조정, 눌림을 받을 수 있는 그림의 모습이다. 하지만 지금의 모양은 한 차례 반등을 도모할 수 있는 자리대에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텔콘인데 얘가 제일 문제예요. 얘는 오른 것도 없고 오른 게 없으니까 다른 종목 빠질 때 슬금슬금 적게 빠져요. 모양은 비슷하게 만드는데 자리가 다른 거고, 뭐 영화 중에 그 뭔가요? 자리가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뭐 영화가 있었잖아요.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자리가 상승을 만들어요. 자리가. 근데 얘는 그런 자리가 그 한일진공이나 KPM테크보다 떨어져요. 떨어져요. 뭘 기대하는지 모르겠는데 떨어진다. 그리고 이제서야 이제 정배열을 만들고 있는 구간이다. 그러면 그 다음 뭔가를 나중에 거를 얘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이 종목이 뭐 여기 상패될 이유는 없는 거고, 뭔가 그 다음을 준비하는, 즉 이 월봉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실 세 종목으로 비교해보면 텔콘이 우량주예요. 근데 그 우량주가 제일 약하다라는 거고, 아직까지는 약하다라는 거고, 옆으로 기존에 한번 큰 상승을 내놓고 주가를 누르고 ABC가 나왔죠. ABC가 나오고 나서 옆으로 지금 뭐 한다? 횡보하는 구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슈팅이 한 번씩 나오는 건데, 횡보하는 구간이 나오면서 그나마 나중을 기대해 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을 그었을 때 중간값을 딱 그어보면요, 위아래로 흔들다가 여기서 뭐 중간값에서 그래도 버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본 캔들은 이제 지하실 파고 들어가서 상패도 될 수 있겠구나라는 모양을 만들어 가지만 월봉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대신 위아래가 아직은 막혀 있다라는 거예요. 얘는 갇힌 거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7,700원이죠. 7,700원을 넘어서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올 때 강한 슈팅을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12,000원대까지 또 한 번. 기존 고점 자리긴 하고, 사실 거래가 적은 거래량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강한 거래량이 더 들어오지 않는 이상 고점은 여기에요. 많이 가야 단숨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고점은 여기다. 대신 맞고 눌렸을 때 또 어디서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한바탕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올 확률은 분명히 나온다. 대신 그거는 시간과의 싸움일 거다. 하지만 추세는 꺾이지 말아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죠? 여기까지 그래 갔어요. 갔다가 얘가 더 간다. 근데 이 밑에서 지켜줘야 되는데 여기까지 다시 내려와. 그러면 이건 뭐 필요 없는 거예요. 볼 필요가 없는 거라고. 그런 관점에서 차트를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 얘는 월봉상 뚫어야만이 모양이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확실하게. 이게 우리 회사가 현재는 어려워. 근데 뭔가 큰 계약건이 하나 있어. 이거 하나만 풀리면 은행의 이자도 다 갚고 직원도 월급도 다 주고 뭔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안 풀려 지금. 그러면 바닥인 거예요. 얘가 지금 그런 자리예요. 바닥이야. 뭔가 할 것 같은데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밑바닥 찍고 모양이 계속 옆에서 붙어갖고 무슨 찐득이도 아니고 계속 그 지랄을 하고 계시다가 이게 하나 터지면 그때서야 자리 잡고 야 이거 대단한 우리가 봤던 그런 기업이 맞아. 이게 말 그대로 벤처 기업이라고도 볼 수 있죠. 바닥을 기다가 뭐 하나 빵 하고 게임 회사라고 생각하면 그 게임 애니팡이라도 하나 빵 터지면 그 회사는 성장하는 거예요. 좋은 회사가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시젠 같은 꼴도 될 수 있죠. 진단키트처럼 시젠
진단키트 코로나로 올라가기 전에는 바닥 끼고 있었어요. 2만원 3만원까지 내려가면서 주주들 중내 사내 고소하네 어쩌네 난리 치다가 이게 10배 이상 가니까 이제 뭐 역시 우리 시젠 주주 모임 다시 또 좋은 쪽으로 가고 그렇잖아요. 한순간이다. 그런 한 방을 노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당장 빠르게 갈 그림은 아니지만 크게 봤을 때 월봉상에 뭔가 이른 한번 낼 수 있는 자리예요. 대신 그러려면 7,700원 위로 올라타는 그림은 분명히 나와야 된다. 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소차 섹터로 보면 예전에 제가 유니크랑 EM코리아를 되게 좋게 본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면서 강한 상승을 뽑아냈었던 부분이었고 어디였나요? 요 자리였죠, 요 자리. 요때 말씀드리고 요 자리를 뽑아냈죠. EM코리아랑 유니크. 그리고 나서 따로 말씀을 안 드렸던 부분인 건데 그러면서 제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렸을 땐 이 자리를 한번 돌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건 여전하다. 여전하게 지켜볼 만한 자리인 거고 슈팅이 기존에 현대차에 납품한다라고 하면서 슈팅이 강하게 나왔을 때 저도 안 팔았어요. 일부만 팔고 나머지는 아직도 들고 있는 부분인데 요런 모양새의 하나가 이게 실제적으로 수소차 섹터들이 많지만 정작 정말 이 회사가 수소차로 매출을 낼 수 있는 회사냐 아니냐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결정이 날 거예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더 많이 갈 거고 그게 아니라면 단기적으로만 슈팅을 내놓고 쫄병 혹은 다시 주저앉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거든요. 자율주행으로 따지면 모트렉스 보면 위에서 놀죠. 같은 자율주행이에요. 근데 이 더 미동 같은 경우는 모양이 다르죠. 그죠? 뭐 자리 잡는 시간이 필요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종목은 지금의 자리에서는 나가리 나는 종목이에요. 나가리 나는 종목이다. 그러니까 얘는 그 자율주행차 대열에서 어느 정도 이탈을 했다라고도 봐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림 자체가 단기적으로 그냥 해먹고 빠진 거예요. 얘는 이 시총도 낮을 뿐더러 유통 주식도 없어가지고 그냥 단기적으로 수급 적은 돈으로 한바탕 크게 올려놓고 도망가기 쉬운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하락을 했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다? 한번 올려다 놓고 믿어놓고 옆으로 횡보해야 돼요. 그래야 자리 잡고 그때 그 이후에 그때까지 자율주행의 모터가 계속 간다면 그때 강하게 뽑아낼 수 있는 자리에 8,000원대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릴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수소차로 돌아와서 지금의 모양은 뭔가 이슈가 있는 모양이에요. 왜? 끊임없이 우상향하는 차트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대신 이 우상향을 하던 차트의 각도가 뭐다? 조금 흔들렸다라고는 볼 수 있어요. 왜? 꾸준하게 영향을 뿜어가면서 고점을 올려가고 저점을 올려가는 차트가 요렇게 올라가던 차트가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옆으로 좀 흔들었다라는 거거든요. 요런 각도에서 요런 각도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조금씩 흥미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올라오던 장기평이 옆으로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격도를 지금 벌리고 있다.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옆으로 행보하는 자리가 꾸준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뭐한다? 주가는 밑으로 하락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뭐다? 한번 추라이를 해줘서 빵! 나 아직 살아있어? 라고 시장에 호소를 하고 다시 누르면서 또 한 차례 위로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그나마 수소차로 매출을 보여주는 대형주 말고요. 그런 종목이 얘하고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현대에도 납품하는 이런 게 제일 문제예요. 모래가 갈수록 빠가가 되니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이름이. 사무실 컴퓨터랑 여기 컴퓨터랑 제가 다르다 보니까 관심 종목이 있나?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멈춰놓고 결국엔 수익률 게시판 가가지고 찾았네요. 머리가 빠가가 돼가지고. 자, 영화테크. 이 종목도 수소차예요. 실제적으로 현대 이 수소트럭 관련해가지고 진짜 납품을 하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게 봤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얘 같은 경우도 밑바닥에서 원을 그렸죠. 그러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인데, 요 자리에요. 실제적으로 납품을 한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나서 주가를 갭을 띄워놓고 그 자리에서 눌렀거든요. 누르고 나서 슬금슬금 다시 이 자리를 고점을 넘기고, 5점을 넘겼는데 요때 터졌던 거래량 이상의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올려놨다가 이 밑에서 횡보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뭔가 물량을 모을, 아니면 한 차례 눌렀다가 매수세를 넣어줄 그럴 자리를 만들고 있거든요. 좀 더 째려보고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있어 보인다라고 해서 째려보고 있고, 그에 반해서 유니크는 그런 자리에 지금 와 있다라고 보면 돼요. 처음에 그 영화테크가 올려다 놓고 눌렀던 자리만큼 얘는 지금의 자리에서 그런 모양을 어느 정도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럼 한 차례 위로 뽑아낼 수 있는 모양은 분명히 낼 수 있는 자리다.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하고 있는 중인 거고, 그런 종목들은 한 차례 더 위로 올려다 놓을 수 있는 그림은 분명히 만들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EM코리아 같은 경우는 일봉으로 보면 얘 같은 경우는 슈팅을 내놓고 주가를 밑으로 누르고 있죠. 흐름은 조금 더 안 좋죠. 얘 같은 경우는 주가를 올려다 놓고 밑에서 누르는 자리예요. 기존에 고점을 아직도 강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고, 어떻게 보면 떨어지는 각도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그 뒤로 이렇게 빠졌던 자리니까 요 자리까지는 일단 한 차례 해먹고 누르는 자리예요. 그러면서 이 안에서 뭐다? 어느 정도 강한 매물대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다음에 또 치고 올릴 때 지지를 받고 한 차례 더 상승할 수 있는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 월봉은 한 번에 갈 수 있는 모양은 아니에요. 한 번에 갈 수 있는 모양은 아니에요. 얘 같은 경우는 이 상승을 할 때 너무 강하게 뽑아내고 나서 또 빠질 때는 슬금슬금 빠졌어요. 어떻게 보면 올려다 놓은 거를 바로 뺀 것 같은 느낌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반등 자체가 없었다라는 거죠. 크게 올릴 때는 2달 만에 올리고, 뺄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14개월이 걸렸어요. 2달 올리고 빠질 때는 14개월이 걸렸어요.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 갑작스럽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볼린저 밴드 이격을 볼려다 놓고, 그리고 나서 수급이 확 빠지면서 어느 정도는 확 빠지고 나서 옆으로 횡보하면서 이격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얘는 쫙 올려놓고 슬금슬금 빠지니까 이 이격도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크게 벌어진 자리에서. 그러면서 이격도를 만들어주는 자리를 다시 한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요런 그림보다는 한 차례 올려다 놓고 다시 누르면서 횡보하면서 자리를 좀 잡아주는, 밑에 있는 볼린저 밴드 하단이 올라올 수 있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나쁜 모양은 아니지만 그럴 확률이 높아 보인다. 그럼 5,000원까지도 얘는 열어놓고 그 다음에 모양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미코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수소차로 움직이다가 진단키트로 움직였던 부분인 거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수소차 섹터가 좀 움직일 때도 그닥 움직이지 못했어요. 또 미코 바이오랜드, 바이오매드인가요? 랜드인가? 걔랑 또 연관이 돼 있는 건데, 자, 어찌됐든 수소차로, 진단키트로 올렸던 자리가 요 자리예요. 근데 이 자리를 100%다 빼진 않을 거예요. 왜? 아직 진단키트가 끝은 아니다. 코로나도 끝이 아니고, 그러면 어느 정도 진단키트로 올라왔던 이 자리에 대한 그 때는 좀 빠졌다. 그러니까 뭐 손을 씻었다가 하잖아요. 교도소 갔다 오면 때는 좀 빠졌다. 어느 정도 이 진단키트에 대한 때는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수소차로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모양은 분명히 만들 기미는 나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진단키트가 빠지면서 얘도 같이 빠지면서 물량 수소차가 갈 때 안 갔거든요. 얘는. 그러면 이제는 어느 정도 진단키트에 대한 이 때가 좀 빠지고 이제는 수소차, 원래의 수소차의 테마로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모양새는 있다. 대신 진단키트가 먼저 혹여나 움직이는 그림이 나오면서 얘가 따라간다면 역시 그 뭐라 그럴까요? 해먹은 놈이 또 해먹은다고 뭔가 사건이 터지면 걔네들부터 조사하는 것처럼 얘는 아직 그때가 빠진 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볼 관점은 앞으로는 진단키트보다 수소차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라 어느 정도 이제 때가 좀 빠져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 번은 더 이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 대신 이 고점 18,000원대 위로 2만원 위로 못 올라타면 당분간은 이제 이 종목은 보지 말자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뭐 여기서 이제 버티는 그림이 좀 나오더라도 언젠가는 주저앉을 수도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여기서 맞고 이 18,000원 부근에서 지지가 된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내려앉을 수 있다. 대신 올라오면 이 위로 올라타는 그림만 나타나면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는 있다. 라는 그림인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풍국주정이 예전에 수소차 대장이었죠. 얘도 지금 고점 부근에서 모양을 만들고는 있는데 얘는 진작부터 계속 쳤던 종목이라 지금은 조금 애매해요.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고, 고점이 낮아지면 당연히 주가도 하방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얘도 이제 하방도 이렇게 낮아졌죠. 그리고 나서 올려다 놓고 지금 이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 위 22,500원 위로 올라왔을 때가 안정적. 그러지 못하고 맞고 떨어지면 뭐한다? 저점을 한 번 더 갱신한다. 그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 저점을 갱신할 수도 있고. 그러면 위보다는 아직은 하방이 강한 부분이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흐름 자체가 그런 그림으로 지금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일단 중간값은 지키는 그림이죠. 그러면 여기서 뭐 해야 된다? 또 중간에 중간값 위로는 올려다 놔야 안정적으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그게 아니면 한 차례 더 누른다.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 볼 수 있다라는 거고. JNK 이터 같은 경우는 얘도 고점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죠. 근데 풍국주정하고는 또 그림이 좀 다르죠. 풍국주정은 뭔가요? 백신 유통, 콜드체인하고도 또 엮여서 그럴 수도 있어요. 흐름 자체가.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얘는 오로지 그냥 수소차에만 엮여있는 부분인 거고. 자, 월봉으로만 보면 기존의 고점을 만들어 놓은 이 고점 위에서 현재 뭐한다? 지지를 받고 있다. 높은 자리인 거는 분명히 맞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위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는 모양은 분명히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존의 고점 위에서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주고 한 단계 레벨 다운 됐다가 이 자리 위로 올려다 놨고, 그럼 그 다음에 일단 이 위에 대한 고점을 한 번 더 확인해봐서 못 올리면 다시 내려앉는 거고, 올라타면 뭐다? 가는 거고, 도전이라고 하는 거죠. 무조건 차트가 가는 종목 없고 하락하는 종목 없어요. 올라가다가 맞으면
못 올라갈 것 같으면 밑으로 한 번 더 밀어주는 거고, 밑으로 빠지는데 버티면 한 번 더 위로 올려주는 거고. 그게 주식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는 큰 산도 있고, 그러면 뭐 올해라도 기운만 뻗어내고 이 정책 사업을 확실하게 모양을 잡아간다면 이런 자리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얘도 그런 관점에서 수소차 바라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게임주로는 넷게임즈 그냥 하나 가지고 왔어요. 넷게임즈 같은 경우도 현재 V4 이제 해외에서도 인기를 받고 있다라는 거고, 기존에 큰 산도 만들어놨죠. 이때 뭐 매각 이슈죠. 매각 이슈가 이땐가 기억이 안 나는데, 요때구나. 뭐 어디에 뭐 판다 어쩐다 저쩐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나서 그게 불발되면서 주가를 다시 내려앉혔어요. 넷게임즈, 그 다음에 또 넥슨 GT, 맞네요. 넥슨 GT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서. 그리고 나서 넥슨 GT는 먼저 올라왔죠. 게임 관련해서 요때 지들 저걸로 해서 주가를 바닥까지 내려앉혀서 개인들 다 털고 곡소리 나게 한 뒤에 또 한 차례 여기서 물량이 다 안 빠져나갔었거든. 얘도 넷게임즈 같은 경우도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여기 들어왔던 물량, 얘는 유통 물량이 많지 않아요. 대주주 자체가 물량이 많기 때문에 가볍다. 그런데 그런 종목이 강하게 거래량이 들어왔었고, 그런 거래량으로 한번 올렸다가 다시 누르는 자리가 나왔는데 여기서 그렇게 강하게 나간 물량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저점을 살짝 갱신하는 척하고 주가를 올려다 놓은 다음에 여기 행보했던 기존에 게 저점이죠. 저점에 행보했던 이 박스권 상단을 지지해주고 다시 한 차례 올리는 그림. 그럼 여기는 또 한 차례 이런 박스권이 나온다라는 거고, 그럼 여기서 맞고 또 한 번 밀릴 수는 있지만 이 자리만 돌파를 해주면 뭐한다? 한번 15,000원대 혹은 17,000원대까지 또 한 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모양을 만들고 있죠. 얘가 월봉상에 보더라도 계단으로 올랐다 다시 내렸다 그리고 또 올려다 놨다가 누른 자리를 다시 반 올려놓은 거예요. 요 정도까지. 그렇게 모양으로 봤을 때 밑으로 하방 압력보다 위로 올라갈 그림상의 모양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자리예요. 그러려면 뭐한다? 일단 요 윗자리를 벗어나는 그림은 한번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어디? 만원대. 만원에서 1,500원 사이만 벗어나는 그림이 한번 나오면 뭐한다? 강한 슈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얘도 지금은 딱 그런 기로에 서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뚫 거냐 말 거냐 기로. 주봉도 그렇고 월봉도 그렇고 일봉도 마찬가지인 거고, 이 자리를 뚫고 올라설 거냐 말 거냐의 기로. 뚫어만 놓으면 뭐한다? 위로 쫙 뻗을 수 있는 자리는 만들어 놨다. 이해되시죠? 그런 부분에서 보시면 되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부방은 완료가 됐고요. 앞으로 공부방 얘기는 안 할 예정이에요. 다들 별로 참여가 없어서. 리딩방은 수시로 하고 있으니까요. 리딩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 부탁드릴게요.